정치와 관련된 대학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 친구나 선후배들과의 이야기는 많이 하진 않는다고 하셨었죠? 정치 관련해서요? 네. 네. 정치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몇 번 화가 났던 적도 있어요, 사실은. 아, 진짜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게 딱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해서 정말 대화가 안 이어지고 그냥 정치 얘기가 나오면 대충 얼버무리거나 뭐 술을 마시면서 가끔씩 하긴 하는데 끝이 항상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역의 성향이 강해서 그렇겠죠? 네, 지역의 성향이 강하고 사실 대부분 친구들도 부모님이 보수적인 성향인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접하면서 생긴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차이가 참 어렵구나. 그럼 반대로 네. 전남에서 오신 전 전남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랑 고등학생일 때도 그냥 정치 이야기 깊게는 아니더라도 많이 했고 대학교 가서도 이번 연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평소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암묵적으로 정치적인 가치관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하기가 어렵진 않은데 대학교 애들이랑은 깊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서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른 걸 알고 있으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사실 그게 극명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저의 가치관이. 그래서 내가 좀 표현이 격해질 것 같을 때 이렇게 끊어버리거나 아 그렇구나까지 해서 멈추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까지만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한테.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네. 마무리를 짓는. 그러면 여진 학생은 오히려 진철 학생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민화랑 조금 반대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랑 정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에 비해서 대학 친구들이랑 활발하게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한 고등학교 친구들도 대학교 올라와서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 한 분들 우리 지금의 정치 상황 또는 이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정치혁 학생분. 최근에 이제 16강 바람인지 뭐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된 배경이 정당 정치의 어떤 폐해? 약간 이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검찰에만 있던 인물인데 다른 행정이나 입법, 사법 경험이 사실 전무하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대선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이제 이재명은 싫다라고 하는 그냥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는 표가 결집을 하면서 결국 20만 표 차이로 당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국민의힘의 당원 투표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당의 한 후보가 됐을 때 그 후보가 바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는 우리나라의 제도에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은 4년 정도가 남았나요? 이제 많이 남았는데 참 앞으로 또 제발 어떤 사고 없이 그냥 좀 잘 끝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진님은요? 네.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면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선 때의 과정도 그렇고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되신 이후의 과정도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 정상적인 범주 우리가 보통 봤을 대통령 선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누굴 뽑아야 한다, 누굴 뽑아야 한다 여론을 몰이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행색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모습의 정치에는 응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아프겠지만 확실히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배운 것 같아요. 얼마나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저는 앞에서 이미 얼마나 윤석열 정부가 좀 문제점이 많은지는 이미 많이 말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실 제가 사는 지역은 완전
좀 민주당 계열이고 대구는 좀 보수 쪽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됐을 때는 사실 내 주변 당장 내 친구들이 뽑았다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좀 괴리감이 느껴졌었거든요. 당장 내 친구들, 나랑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나랑 이렇게 정치적인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에서 좀 충격을 먹긴 했는데 좀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이제 한 1년이 안 됐긴 했지만 1년 정도 이제 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버티는 힘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진짜 최악이고 정말 내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사회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내 스스로 내 타인에게 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다정함 베푸는 거, 다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기가 최악이다. 그냥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서로에게 다정할 수 있을까를 배우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교양 있게 풀어주셨어요.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표현해요. 20대 남성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요즘 20대들도 정치적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또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그리고 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젠더 문제입니다. 젠더 갈등에 대해서 어떤 아시죠? 젠더 갈등에 대해서 우리 그 강진철님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20대 대선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이대남을 결집을 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굉장히 이바지를 한 것이 맞고, 근데 사실상 대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가 팽당했잖아요 지금. 이용을 당하고 쓰임새를 다 하고 버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젠더 갈등 그리고 어떤 세대 간의 특히 20대 남녀 갈등을 기성 세대가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종합적으로 생각이 들고, 또 그 효과가 끝나니까 이제 나름 어쨌거나 20대 남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정치의 어떤 인물로 평가받았던 이준석 대표도 그냥 내쳐버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냥 단 한편의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젠더 갈등은 사실 당장 저희가 만날 때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진 않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여성 혐오 범죄들이 많이 있으면서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심화가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재생산되면서 또 2차 가해로 이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젠더 갈등 20대들이 좀 먼저 나서서 이걸 극복을 하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같이 서로 남자와 여자 목소리를 듣고 뭐 토론할 게 있으면 토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20대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체성을 찾아가야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 분 중에 이제 유일한 남성분이라서 제가 여쭙겠는데 혹시 남성으로서 역차별 받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남성으로서 역차별이요? 네. 저는 딱히 없어요. 네. 네. 저는, 우리 여진님은 혹시 여성으로서 차별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까요? 저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있었죠. 제가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하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제사를 지내고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성을 좀 더 우대시하는 게 없잖아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생각의 변화가 있고 해서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일을 하고 순서도 나이 순으로 하고 성 순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쪽이라서 점점 느리지만 변화가 보여서 저는 그렇게 크게 차별을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 미나님은? 저도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거는 그러니까 뭐 여진 언니가 말한 것처럼 전통적인, 저도 제 남동생이 사제독자거든요. 거기서 오는 뭔가 뭘 하든 장남, 준혁이부터 제 동생 이름인데 준혁이부터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릴 때 시기나 뭐 질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제가 느끼는 건 아직도 취업 시장에서 여성이 많이 차별을 받고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뭐 현장직에 있어서 여성이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도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게 이제 좀 많이 만연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그 직장인 부부가 있다면은 여성이 먼저 퇴직 권유를 받는다는 거 막 이런 거에서 많이 아직도 차별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양쪽이 다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겪은 희생자들과 비슷한 또래신데요. 이런 참사에서 일이 처리되는 과정이나 현재 상황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아직까지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신고가 최초 6시 13분경에 계속 있었고 또 경찰이 출동을 하면서 상황을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뭐 그 희생자 명단이 공개가 되면서 또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희생자 유가족 분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현 정부의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굉장히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당장 용산 소방서장이나 경찰서 일선 이제 좀 아래 계급층의 책임자들만 보여주기 식으로 물러나고 정작 위에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회의감이 들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슷한 사고였던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완전히 비슷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한순간에 희생자들이 여러 발생하는 사고를 통해서 생각이 깨어지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낙천적이고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나도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나를 완전히 보호해주지는 못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태원 참사 역시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할 수 있고 한순간에 끈을 놓치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태원 참사가 제 주변 당장 제 지인이었을 수도 있고 내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처음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금 좀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내 친구였을 수도 있고 정말 내 이야기였을 수도 있네라는 거에서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는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참사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많이 마음이 아팠고 저는 뭔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처음에 되게 혐오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나오면서 느낀 게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다정해지고 친절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지금 시대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을수록 서로 날 세우지 말고 서로한테 좀 포용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봐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특히 희생자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조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기다림이나 그런 아픔의 시간을 견디는 데에 조금 많은 마음이나 시선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재발 방지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 두 가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앞으로 이런 사건은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